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혹시 나는 평생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우리 집은 부모님 소득 때문에 정부 지원은 애초에 받지도 못해 라며 미리 포기해 버렸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혼자 단정 짓고 수많은 혜택을 놓쳤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2026년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이 훨씬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크고 작은 변화가 찾아오면서 놓쳤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지원금이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던 여러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을 통해 여러분 또는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두시고 미래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리고 새로운 교통비 지원카드 도입까지 말 그대로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죠. 이 정책 변화들은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가져다 주게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크게 오르면서 수급자 선정 기준이 한층 완화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 그동안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는 희망적인 소식이죠. 특히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중위소득 인상률이 다른 가구에 비해 높게 반영된 점이 눈에 띕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56만 원으로 약 7.4% 인상될 예정이고 2인 가구는 월 419만 원, 4인 가구는 월 649만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약 6.5%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이 오르면 수급자 선정 요건이 느슨해져 약 4만 명의 4인 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인상폭이 큰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소외되기 쉬운 이들 가구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026년에는 급여별 선정 기준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그리고 교육급여는 50%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급여는 약 207만 원, 의료급여는 259만 원, 주거급여는 311만 원, 교육급여는 324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2026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완전히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죠. 예를 들어 실제로 자녀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도 자녀의 소득 일부를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자격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상의 소득, 흔히 간주 부양비라고 부르던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수급 대상자 본인의 소득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변화로 의료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니 정말 큰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비가 폐지된 것과 달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 기준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많다고 판단되면 부모님이 여전히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도 원칙적으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위에 고액 연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넘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026년이 되면 생계급여 관련 공제가 늘어나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더 두터워질 예정입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산 때문에 아쉽게 지원을 못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청년 근로소득 공제도 더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29세 이하만 가능했던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가 34세 이하까지 늘어나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릅니다. 2025년에 월 6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던 청년이 2026년에는 34세 이하 근로소득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면 월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원래는 자동차를 재산의 100%로 소득에 반영했지만 이제는 예외적으로 차량가액의 약 4%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을 크게 넓히기로 했죠. 특히 승합차와 화물차의 경우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500만 원 미만이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로 포함됩니다. 이 변화로 7인승 이상 차량을 가진 다자녀 가구라도 대기량이 2,500cc 미만이거나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면 4%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자녀가 둘인 가정이 7인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못 받았지만 2026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수급자로 선정돼 월 39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인상됩니다. 지역별로 지급액이 최대 11% 오른다고 하는데요.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족은 최대 57만 1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가정에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3년마다 590만 원, 중보수는 5년마다 1,040만 원, 대보수는 7년마다 1,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노후된 집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교육급여도 약 6% 인상되어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고등학생은 약 8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전보다 더 넉넉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좋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지원이 확대되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개인 상담 치료는 기존에 주 2회였던 것이 주 7회까지 가능해지고 가족 상담 치료도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자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또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집중치료실이 신설되는 등 의료 서비스의 질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앞으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니 좀 더 기대해도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의료급여 1종을 받는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 따라 최대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새로운 혜택들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농식품 바우처의 경우 2026년부터 월 4만 원어치 바우처를 청년 가구에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교생이 포함된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청년 가구도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에너지 바우처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돼 약 2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그 덕분에 저소득층 가정의 전기나 가스 요금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복지가 확대되는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시범사업이라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건 없이 지원을 시작한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위기 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일명 그냥 드림 사업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청만 하면 별다른 조건 없이 2만 원에서 3만 원 한도 내에서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이 시범 사업이 12월부터 시작됐으며 2026년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처음 방문하실 때는 본인 확인만 하면 식품, 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무조건 지원해 드리고 별도의 증빙 서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간단한 상담 후 물품을 제공하고 세 번째 이상 방문 시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도 이루어진다고 해요. 지원은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관, 푸드뱅크 마켓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해당 기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혁신적인 정책 덕분에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 약 73만 명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만 8천 원을 지원해 노후 소득을 조금 더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여기에 KPS 모두의 카드와 연계해 대중교통 전액 패스도 도입됩니다. 월 5만 원대의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어치까지 이용할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해요. 일반 시민은 6만 원대, 어르신은 5만 원대에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26년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통신비 전액 지원 정책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어르신들의 통신비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신청하시려면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조건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혹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혜택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더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